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중국인 범죄. 방금 전에 용의자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도둑과 거린이 없고 대문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산모의 섬으로 불렸던 제주도인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박상용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피의자 중국인 최모 씨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아주 담담한 모습이더군요. 예. 어떤 점들이 검증됐어야 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살해 동기입니다. 왜 살해를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관광 목적으로 와가지고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성당을 사전 답사했거든요. 네.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왜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 부분이 현장 검증을 통해서 현장을 재현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고 난 게 며칠입니까? 굉장히 국민들 답답합니다. 살인 동기가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얘기는 자기가 중국에서 그 결혼한 여자하고 이혼하면서 바람 피웠다고 합니다. 그 여자하고 이혼하면서 여자에 대한 어떤 혐오증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성당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찔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범행 이틀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겠습니까? 그리고 범행 장소인 성당에 2번씩이나 왔다 갔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계획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현장 조사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의 강력 범행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강력 범행보다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 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흉악범이라도 한국 경찰은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지만은 이거는 인권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얼굴 공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현장 검증 영상을 먼저 보시고 네.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반 전쯤에 경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최앤고레이 50살입니다. 살인 용의자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서 구별하기 어려운 평온한 얼굴입니다. 家属想说的话。对不起，对不起。 죄송합니다. 왜 제주에서 범행 저질렀나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마음 찌르시잖아요. 现在您心情怎么样？很平常，很平常。 그냥 평상시와 같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2차례 이혼을 겪고 난 그렇습니다. 후에 어떤 여성에 예. 대한 반감이라든지 혐오감이 있었던 듯합니다. 예. 그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단순 우발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왜 한국에 왔을까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2번씩이나 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계획범 아니고는 네. 사실상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입국이 지난 13일이었고 출국 예정일이 22일. 오늘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20일. 예, 예. 이것도 좀 석연합니다. 예. 이 사람이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관광을 과연 했을까요? 관광을 하러 온 사람이 마트에서 칼을 오자마자 흉기를 구입하고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당에 2번씩이나 답사를 네. 합니다. 이거는 관광 목적을 빙자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은 한국 경찰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네. 중국 공안 네. 이쪽하고 서로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서장도 예. 마셨으니까요. 이런 강력범죄 일어나면 제일 먼저 경찰들이 하는 건 뭡니까? 현장 보존과 그다음에 휴대폰입니다. 네. 저 사람 휴대폰 사용하고 있을 텐데 휴대폰 통화 내역 소위 말하면 휴대폰 포렌식 해야 네.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공안에다가 빨리 알려줘가지고 저 사람이 중국 내에 입국할 때 입국 확인서에다 뭐라고 썼는지 입국 조치에다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전과가 뭐냐 그리고 저 사람이 만약에 지금 정신병력이 있다면 저 사람 정신병력이 있느냐 저 사람 중국 내에서 처벌받은 뭐 전과가 있는지 네. 이거부터 저는 입수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온 겁니까? 지금 현재는 혼자 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해야 네.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체류인들 또 관광객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제주에 사는 중국 유학생과 또 이주 여성들이 분향소를 찾고 또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요. 제주 글로벌 센터의 김정림 사무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뭐 중국인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편치 않은 자리였을 텐데 어떤 심정으로 찾아가게 되셨어요? 네,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희생자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참담하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중국 이주 여성들하고 유학생들이 그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를 좀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유가족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첫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피해자 그 남편분하고 유가족을 만났는데 그 거의 아무런 얘기도 못했습니다. 너무 네. 예 말문이 막히고 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셨고 그냥 저희들이 이제 중국 결혼 이주 여성들하고 유학생인데 좀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은 전했는데 유가족분은 얘기는 못하시고 전혀. 예. 네. 그래서 둘째 날 갔을 때는 남편분은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 유가족들 만나고 친척분들 만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 또 유학생들이 추모 행사도 열었던데요. 이번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강력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카톡처럼 이제 중국인들도 소통하는 SNS가 있어요. 웨이신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미안하다, 또 죄송하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뭐 행동으로 마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한중 관계, 외교적 관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해서 좀 우려의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사무처장님 중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제주도에 사신 지 오래 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점점 통계적으로 보면 중국인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느끼십니까? 예, 이제 올해 들어 더 많이 느껴지죠. 주로 그 제주에서 이제 중국인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 이제 제가 통역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고 하는데 요즘엔 주로 그 교통 질서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폭행, 절도, 또 뺑소니 사고, 뭐 음주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예, 경찰이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지어 한밤중에도 이제 연락이 오고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비자, 관광객들 무비자로 받는 제도 바꾸자, 비자 발급해서 받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이 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작스레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자들하고 이런 외국인 범죄 수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래 이런 중국인들 입장은 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역 경제라든가 또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고 네네. 이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 자체를 없앤다는 것이 최선은 아니고 그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증가하고 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또 강력하게 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게 좀 이런 장치, 안전장치를 좀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제주 네. 글로벌 센터 김정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관광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2011년도에 무비자 입국자가 15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도 작년도에 62만 9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 범죄가 2011년도에 58건이었는데 작년도 2015년도에 260건이었습니다. 네. 무비자 입국자가 4.1배 증가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똑같이 중국인 범죄자도 4.5배 증가한 겁니다. 네. 외국인 범죄자 10건 중에 7건이 중국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유독 제주도만 범죄가 많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주도가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제주도 도둑 없고 거리 없고 대문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주가 이렇게 개방화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다만 제주가 워낙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유흥업소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네. 보니까 범죄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제주도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제주도는 치안이 안정된 지역인데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인 범죄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무비자 입국 시행,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것은 제주도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비자를 무비자로 제주에 와가지고 또 한국 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비자 입국 이거 조금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외국인 범죄 10건 중 7건이 중국인의 범행이었다. 그렇다면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중국인 관련 또 다른 범죄 사건 하나 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식당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주먹에 맞은 식당업주는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폭행은 말리던 손님도 가리지 않고 5분여 동안 계속됐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제주에 관광 온 중국인들입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식당에서 마시지 못하게 하자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갔고 계산을 요구하는 업주와 종업원을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겁니다. 우리가 2명이고 그분들은 8명이잖아요. 어떻게 해도 손님들도 다 나와서 서로 도와주고 어머님도 안아주고 중국인들의 폭행으로 식당업주 53살 안모 씨는 넘어지면서 뇌출혈을, 손님 전모 씨는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각한 중국인 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도 출국 정지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들의 범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도 만여 명에 육박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 범죄가 더 많습니까? 불법 체류자 범죄도 많고요. 또 관광객이 와가지고 하는 범죄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에 대해서 서로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와서 범죄를 저질린 뒤에 그냥 출국을 해버리면 수사를 어떻게 하죠? 신원 못 파죠. 입국 시 통보만 해야 되고 네. 또 인터폴 수배를 해가지고 그쪽 경찰에서 좀 잡아주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사증 입국 제도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악용하고 불법 체류하고 취업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네.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네.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 없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주도로 네. 와가지고 네. 다시 얼마든지 한국 내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서울도 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허점이 있는데 이러한 거를 개선할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양국 관계라든지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치단체나 정부 입장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이면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중국 대사관에 중국 공안 경찰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네, 이 네. 사람 제주도에 좀 일정 기간 지금 경찰이 특별단속 대책 오늘 나왔거든요. 네. 그 이번에 범죄가 발생한 연동하고 노연동 네. 지역 그다음에 이 한림항하고 석유포항 지역을 갖다가 네. 외국인 범죄 집중 순찰 지역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 경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중국인들이 중국 공안입니다. 네. 여기 서울에 파견 나와 있는 중국 공안 네. 좀 제주도에 좀 집중 네. 순찰 지역에 나와가지고 네. 제주 관광객들을 상대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합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는데 예. 바오젠거리 이제 연동과 노영동에 사실 범죄도 집중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는 교통 표지판이 중국어로 될 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서 범죄가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술집에 사건 난 것도 다 연동, 노연동 네.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경찰력이 취약 시간대 많이 배치돼야 됩니다. 네. 오늘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제주 경찰청에서만 보도자료가 나옵니까?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나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네. 같이 좀 나와가지고 합동으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했으면은 그리고 중국 대사관 측에서도 이제 우리 파견 나와 있는 중국 공안을 거기에다가 상주시키면서 네. 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주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 범죄 일어나는 곳이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주도가 워낙 청정 지역이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특히 범죄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얼마나 잔인한 사건입니까? 성당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 동기 없이 관련도 없지 않습니까? 네. 살해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땐 다른 범죄보다도 네. 이 심각도가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해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만 60만 명이 들어오는데, 예. 네. 말씀대로라면 이제 경찰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에 도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경찰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관광경찰 해가지고 그동안은 너무 관광 중심, 가이드 네. 중심으로의 경찰을 활동을 하지 않았나. 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좀 이제 눈에 띄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경찰 네.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관광당국 또 나아가서는 앞서 이제 대사가 말씀하셨지만 저 외교당국도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중국인이 무서워서 밖으로 외출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제주도민의 불안이 그만큼 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밤에 좀 가시적으로 주민들 옆에서 보이는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안이 불안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매일같이 중국인 관광객은 쏟아져 오고 이제 뭐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밤길 가기도 어려워졌다고들 하소연합니다. 이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지적해 오늘 주셨지만.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특별 방범 활동을 하겠다. 경찰력이 좀 많이 보여야 되고 또 좀 중국 당국에다 얘기해가지고 중국 공안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국 공안 경찰입니다. 당분간 제주도에 와서 파견돼 있으면서 좀 같이 순찰활동, 합동 순찰활동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제주 치안 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